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정인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를 또 하게 됐는데요. 왜 찍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저희 그 소송에 대한 그 약정을 해주신 분이 저희 구독자셨나 보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압박골절에 대한, 즉 학교에서 다쳤을 때 압박골절 당한 그 케이스를 다룬 영상이 없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전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다쳤는데 압박골절 당하신 분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유튜브에는 다른 영상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영상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압박골절에 대한 영상이 없어서 찍게 됐는데, 큰 맥락은 십자인대 파열하고도 비슷해요. 뭐냐면 학교에서 다쳤는데 뭐 인대 파열만 다는 게 아니라 이 압박골절, 즉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허리가 이렇게 접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케이스가 많이 없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압박골절로 인해서 급수가 6급 4호, 제8급 2호, 제11급 5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 지급률이 70%, 50%, 20%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70%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겠죠. 50%만 돼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주로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요 11급 5호, 20%에 해당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력 상실률 20%에 해당되는 요 항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이 제일 많아요. 근데 20%만 해당돼도 금액으로 따지자면 2023년 올해 도시령 노임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 7,400여만 원이 돼요. 꽤 크잖아요. 당연히 이 돈을 학교안전공제 측에서 지급할 일 만무하고, 경험칙상으로는 뭐 대부분 다 소송 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청구했을 때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구했을 때 절대 공제는 지급을 안 할 겁니다.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지만 이 공제의 특성상 지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쟁점이 되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쟁점은 첫 번째는 이 수술 안 했을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어린 학생들을 유압수술하고 뭐 시멘트 삽입수를 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학교안전공제니까 어린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 최대한 그 보존 치료로 이제 치료를 보통 할 텐데, 그럴 때는 보통 그 공제 측에서는 이 영구장애가 아니라 한시장애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고정수상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안전공제 내부 지침을 예를 들 겁니다. 항상 그 공제 측은 내부 규정을 들어서 금액이 요거밖에 안 나가고 요렇게 돼서 지급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내부 규정은 내부 규정 뿐이고, 이 학교안전공제는 원칙적으로 학교안전법 및 그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규정은 자기네들끼리 만든 규정일 뿐이고, 쉽게 말하면 공제 측은 그 내부 규정을 들어서 분명히 삭감 또는 면책을 주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보통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이 등급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붙어 있는 그 맥버의 노동력 상실률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급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 측은 맥브라이드의 그 판단 기준을 따르면 이 수술 안 했을 경우 한시 뭐 3년, 5년을 주장해서, 그리고 지급률도 이게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이 뭐 감산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뭐 이럴 때에서 뭐 50% 감액되고 4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감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맥브라이드 방식, 순수한 맥브라이드 방식을 따라서 이 보상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이 붙어 있을 뿐이지 국가배상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금액을 다투게 되는 건데, 여기서 갭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송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싸울 겁니다. 영구장애, 한시장애 여부, 내부 규정을 예를 들 것이고, 뭐 교육부 시행령 뭐 이런 부분 변경된 것, 즉 지급하기 까다로워진 요건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추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그 기본적인 판단 방식과 국가배상법의 충돌이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대표적으로 일어나요.
여기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영구장이냐 한시장이 여부냐는 뭐 시차감정을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그 큰 틀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가장 아래 등급인 11급 5호는 20%, 그러면 금액은 1억 7,400여만 원이 된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소송 가기 전에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청구했을 때 공제 측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네 기준에서는 척추 분절이 골격술 등으로 고정이 돼서 운동 가능력의 10%에서 50% 미만으로 제한된 사람, 또는 뭐 압박률이 뭐 30%에서 50% 미만인 사람으로 이제 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해당이 안 된다. 즉 압박률이 30%에서 50%까지 되면 이 척추가 엄청 많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다치는 케이스가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률은 있는데, 자기네 기준은,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의 내부 규정은 되게 빡빡하고 되게 심한 중상자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게끔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보상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많이 가는 겁니다. 왜냐면 뭐 워낙 어리니까, 영구장애로 인정이 되면 그 남은 뭐 정년까지 60세까지 배상 책임 60세까지니까 이 금액을 따져보면은 학생들이 다쳤을 때 보상 금액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20% 같은 장애가 남았을 때 어린 학생하고 나이가 있으신 중년하고는 당연히 금액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그래서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금액은 뭐 20% 기준으로 해서 1억 7,40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안전공제 측에 주장하는 내부 규정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얘기하는 그 맥브라이드 방식에, 물론 맥브라이드 방식은 지급률은 비슷하지만 혼동되기 쉬운데, 국가배상법을 따르니 국가배상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뭐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 안 되면 유선으로라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런 쟁점이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좀 보완하고 싶으시면 이제 일전에 찍었던 뭐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는 보험금 청구했을 때 가끔 조사자가 뭐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몇 가지 유의할 점과 알아두셔야 될 부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